혹시 여러분 이런 가게 본 적 있으세요? 다른 가게들은 다 힘들어할 때 혼자서만 계속 잘 되는 가게, 이런 가게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한여름에는 냉면이나 빙수라든지 맥주집, 이런 곳들은 완전히 성수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냉면집, 빙수집, 맥주집 사장님들은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실제로 여름에 벌어서 겨울을 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겨울이 되면은 손님 발길이 뚝 하고 끊기고요. 테이블은 텅텅 비죠. 그때가 되면 매출은 여름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매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추운 겨울에도 줄 서는 맥주집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계절 내내 매출이 거의 안 떨어지는 맥주집 브랜드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는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은 가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직접 파헤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물간 브랜드 아닌가? 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표님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한두 시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한물간 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분석해본 이 특별한 맥주집 브랜드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해 드릴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브랜드가 비수기라는 게 없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현실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맥주 장사는 여름에 벌고 겨울에는 그냥 버팁니다. 이거는 업계 공식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맥주집들도 겨울 매출이 30%, 심하면은 진짜 절반, 50%까지 떨어지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맥주 자체가 시원할 때, 그때 먹어야 맛있는 술이니까요. 날씨를 이기기는 힘들거든요. 안주 역시 대부분의 맥주집들이 튀김이나 마른 안주, 또 그냥 원팩 안주, 그런 위주다 보니까 겨울에 그렇게 땡기진 않습니다. 맛도 없고요. 매장 분위기도 좀 한몫을 하는데, 보통은 맥주집들이 여름 감성에 맞춰져서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는 조금 썰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브랜드는 그 공식이 안 통합니다. 저는 처음에 좀 마케팅을 잘하나? 마케팅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건가? 겨울에도 이렇게 매출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서 좀 의아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숨겨진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는 매장을 설계할 때부터 겨울 매출을 버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매출 자체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매출 데이터를 받아서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실제 매출 자료예요. 전국에 약 2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024년 6월, 7월, 8월 여름 매출이 2024년 12월이랑 2025년 1월, 2월 겨울 매출 대비해서 평균 9.9%만 감소했어요. 이때 계엄 이슈도 있었는데 이 정도인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참고로 2023년에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하면은 여름과 겨울 매출이 단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통 맥주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한 20-30%, 많게는 진짜 50%까지 떨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브랜드는 그런데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비수기가 없는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맥주집들이 겨울에 절반으로 뚝 떨어질 때 여긴 10%도 안 떨어지는 그런 셈이에요. 그럼 왜 도대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맥주집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우선 이 브랜드의 첫 번째 비밀이 있는데요. 메뉴 구성이 있습니다. 안주에 있어요. 안주. 비밀은 안주였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맥주집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치킨, 튀김, 마른 안주, 이런 거잖아요. 안주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 브랜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40종 이상의 메뉴 중에 약 70%가 따뜻한 조리형 메뉴예요. 그것도 그냥 데워내는 그런 어떤 원팩 제품이 아니라 직접 조리해서 내는 안주이고요. 대표적으로 토마토 해장 파스타, 무뼈 닭발 국물 떡볶이, 칼칼 스키야키 나베, 이런 메뉴들이죠. 이름만 들어도 소주랑 페어링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일반 맥주집이 원팩으로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를 여기는 파스타면 삶고 소스 끓이고 플레이팅까지 예쁘게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진 않은데, 이걸 왜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굳이 왜 하느냐?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맛의 차별화, 비주얼의 차별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손님이 다시 찾아온다,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금별 맥주는 뭐 상호 자체가 금별 맥주라고 해서 맥주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지만 소주도 엄청 많이 나갑니다. 이유가 이제 바로 따뜻한 메뉴들 때문인데, 맛도 있고 그냥 맥주집이 아니라 소주도 자연스럽게 주문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든 거죠. 자, 두 번째 비밀은 공간인데요. 여기 매장에 들어가면 진짜 다들 깜짝 놀랍니다. 무슨 경양식당 그런 데 온 느낌이에요. 노란 샹들리에가 있고 복고풍의 벽지, 묵직한 우드 몰딩, 약간 홍콩 영화에 나오는 호텔 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감성이 있어요. 디자인권까지 다 등록이 됐는데 레트로한 그 패턴 벽지, 그리고 7, 80년대 부잣집이 연상되는 그 테이블이랑 의자들, 정말 가볍지 않고 묵직한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할 때 시공이 마음에 안 들면은 본사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매장은 간판 공사만 여러 번 하면서 900만 원씩 본사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니까 진짜 인테리어에 좀 진심인 브랜드인 거죠. 이게 진심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본사가 가져갈 마진을 포기하고 재시공을 하는 거니까 진짜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송시열 대표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잘 팔릴 공간이 아니라 손님이 기억할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 브랜드의 철학이다 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이런 인테리어가 겨울철에 특히 좀 빛을 발해요. 따뜻한 노란빛의 조명이랑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겨울 추위를 잊게 만들어 주거든요. 계절을 타지 않은 아늑한 분위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비밀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 구조입니다. 운영 구조. 사실 이것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잘 운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금별 맥주가 각 가맹점에 배포하는 운영 매뉴얼입니다. 진짜 무슨 기업 교육 자료 같은데요. 지금 제 앞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안에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세부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각 가맹점에 배포가 되는 거예요. 운영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 목차만 보더라도 맥주 관리법, 오픈 준비, 마감 준비, 식재료 보관, 법규 관리, 발주 시스템, 세무, 근로 및 급여, 매장 운영 체크리스트, 진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매장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좀 든든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총 13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운영 매뉴얼은 별도로 치더라도 총 10일 동안 교육을 하시는데 주방 교육이 7일이고 홀 교육이 2일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맥주집들은 교육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안주가 간단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내는 곳들도 있고, 레시피 그냥 던져주고 나몰라라 하는 곳들은 더 많거든요. 길어봐야 한 3일인데 여기는 총 10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진짜 교육에도 진심인 거죠. 그리고 교육 수료 후에는 자체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요.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메뉴로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교육 철학이 있는 거죠. 좀 놀라웠던 거는 교육을 하고 나서도 연습을 해볼 수 있게 영상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었어요. 레시피 영상 자료. 실제로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다가 레시피 영상이 전부 올라와져 있어가지고 점주들이 핸드폰으로 언제든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생맥주 디스펜서 청소 과정까지 직접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제가 봤는데, 진짜 교육에도 진심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왜 겨울에도 잘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매장 운영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프랜차이즈는 교육받고 나면 거의 끝인데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언제든지 영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둔 셈이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전바점이라고 하죠. 메뉴의 맛이라든지 응대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담으로 제가 슈퍼바이저 담당자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신메뉴가 나오잖아요. 각 매장마다 직접 슈퍼바이저 분들이 가서 조리 교육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본사로 불러가지고 집체 교육식으로 전체 점주님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집체 교육도 할 때가 있는데 교육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점주님들은 슈퍼바이저가 직접 매장에 가서 익숙한 우리 주방에서 조리 교육을 따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뉴 퀄리티가 아무리 조리형이 많다지만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될 때까지 해주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전바점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 칭찬하고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선은 원팩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조금 장단이 있는 거죠. 조리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초보 창업자가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릴 수가 있겠죠. 라면만 끓일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브랜드가 요즘 많은데 그런 브랜드들과는 반대로 좀 더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보면은 좋은 점일 수는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또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너무나 많은데 간편성, 편리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메뉴를 직접 조리해서 내야 하는 그런 방향이고, 그런데 이제 송시열 대표가 그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장은 이게 수고스러워도 메뉴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맥주집 안주가 먹을 게 진짜 없거든요. 금별은 근데 안주가 진짜 괜찮아요. 저도 갈 때마다 안주 서너 개씩 식사로도 이제 먹을 때가 많은데 모든 메뉴는 아주 작은 단위까지 정형화된 그런 레시피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파스타 있잖아요. 파스타 면 삶는 시간, 초까지 정확하고요. 소스와 재료 비율, 심지어는 불 세기까지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전바점 없이 동일한 맛을 구현해내는데 아주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겨울철에도 매출이 유지되는 맥주집, 그냥 잘 되는 맥주집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비수기를 견디는 구조, 손님들이 돌아오는 이유, 그리고 이 창업자, 브랜드 창업자가 진심으로 만든 메뉴와 또 인테리어, 그리고 운영 시스템, 이 모든 걸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 브랜드가 나온 지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 같아요. 계절별로 매출 변동 폭이 10% 내외라는 거는 맥주집 치고는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물론 이게 저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리형 안주 중심이라서 제가 손도 많이 가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도 그만큼 까다로울 거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살아남는 거겠죠. 제가 광명에 있는 직영 매장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알아봤었는데, 광명 직영 매장 갔을 때 사무실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림을 도맡고 있는 담당자분하고 짧게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브랜드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금별 맥주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인터뷰 이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한번 같이 보시죠. 매운맛으로 질문해 드립니다. 오늘은 금별 맥주의 담당자분이신 우리 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별 맥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광수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금별 맥주가 한물 간 브랜드가 아닌가요? 매출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 아마 맥주 프랜차이즈 중에서 일평균 매출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신 거예요? 이게 정보공개서상의 이제 비교 데이터로 요즘에 업데이트는 많이 안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높지 않을까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물 가는 브랜드는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주변에 계신 금별 맥주를 가셔서 얼마만큼 손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가맹점이 지금 200개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200개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오픈했다가 폐업을 빨리 해버리고 또 새로 오픈하고 해버리면은 사실 평균 운영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금별 맥주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가맹점이 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까지 오픈하신 가맹점을 기준으로 보면 오래되신 분도 있고 좀 짧게 계신 분도 계시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신 점주님들 기준으로 보면 3년이 조금 넘는 평균 운영 기간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운맛이니까 저희가 폐점한 매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폐점한 매장들의 평균을 따져봤더니 4년 2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폐점한 매장들의 평균이?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깊네요.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정말 장사가 안 되셔서 폐점을 하셨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시고 다음에 뭐 새로운 걸 찾거나 아니면 좀 쉬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저희 인테리어 그대로 해가지고 무슨 맥주 해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매운맛이니까 한 번 더 여쭙자면 가장 길게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의 연수랑 가장 진짜 최단 기간 안에 폐업한 가맹점의 연수,
연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최장기간이 뭐 5년 가까이 운영하신 분이 폐점하셨고요. 단기간이 이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아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 브랜드는 3개월 만에 폐업하신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매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맹점 평균 매출 이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이제 그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되 갱신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매출이 연해서 5억 8,500이고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4,900만 원 정도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그 신고한 매출이 6억 9,500이고요. 그러면 월에 5,800이라서 일단은 전 가맹점 평균 매출이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4,90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매장이랑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하는 매장이 한 어느 정도?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0배 정도. 그럼 가장 낮은 매장은 왜 그런 거예요? 지방에 저희가 이제 그런 초반에 오픈했던 매장들인데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상권이 이동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동네 지방 상권이다 보니까 평수도 크지 않고 이제 상권이 좀 이동을 해서 매출이 좀 적게 나오는 매장이 있고요. 가장 높게 나오는 매장은 메이저 상권에서 계속 그 상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진짜 솔직하시네요. 네, 솔직한 인터뷰. 금별 맥주가 안주 퀄리티가 좀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본부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도 그런가요? 저도 술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물론 저희보다 잘하는 데도 있죠. 개인적으로 뭐 조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조리사 뭐 파인다이닝 출신 나오셔가지고 막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여기는 맛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술집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감히 저희가 가장 맛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고객 반응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정말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메뉴의 맛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대표 메뉴인 토마토 회장 파스타탕이 있고요. 그리고 페스츄리 피자가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이제 조리 출신이세요. 조리를 오래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조리하시는 중간에 이런 메뉴 정말 좋아 했던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 이제 준비하셨던 메뉴를 금요일 맥주 하면서 딱 나타나는 메뉴들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이제 토마토 회장 파스타탕과 페스츄리 피자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금별 맥주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만 가는 데 아니야?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최근 들어서 연령층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초반에는 좀 젊은 친구들만 오지 않았었던가요? 그게 아무래도 초반에 저희가 이제 메이저 상권 위주로 좀 오픈을 하다 보니까 메인 상권에는 젊은 층이 조금 더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젊은 층 분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상권을 확장해서 나가다 보니까 뭐 40, 50대 분들도 많이 즐겨주시고 특히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는 이런 음식들이 거기 도시 안에 많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낮 시간에 그냥 식사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메뉴가 이제 흔치 않다 보니까 그런 메뉴들을 찾는 고객층들이 나이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 30대 분들은 이런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폭이 좀 많잖아요. 근데 40, 50대 분들은 이런 즐길 수 있는 상권의 폭이 조금 더 좁다 보니까 이런 메뉴들을 파는 어떤 맥주집이 나타났을 때, 생겨났을 때 좀 더 많이 찾아주시고 한번 오시면 여기 너무 좋아 해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부님들이 한번 오시면 단골 되셔가지고 정말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인터뷰 이제 이렇게 또 처음이시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재치도 있으시고 센스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금별맥주라는 브랜드가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도 정말 많고 아직 한 번도 방문 안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메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메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신메뉴가 7가지가 나왔는데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는 이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이 이제 메뉴에 좀 많이 진심이시라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무겁지 않은 메뉴들로 좀 많이 냈고요.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지만 불고기 피자도 정말 맛이 있고요. 페츄리 피자가 한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갑오징어 버터구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입해가지고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갑오징어 좀 많이 비싸잖아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갑오징어 버터구이도 있고 뭐 들기름 이나니와 우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식사 겸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
메뉴도 있고요. 나중에 여기 이렇게 해서 사진 좀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먹어볼게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확실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맥주집에서 이런 샤베트가 확실히 따뜻할 때 먹어서 맛있다. 이거 안주로 되게 괜찮네요. 얼마예요? 12,900원.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점주님이 좀 가격 좀 올리자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